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리니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어떤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어떤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연간 매출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시, 지금 양식이 바뀌어서 공시 통합 검색에서 이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검색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공시가 있습니다. 이 기재 정정은 기존에 했었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이제 공시를 보게 되면 이 계약 기간이 이제 이런 경우는 정정이 됐다라고 되는 거고,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냐라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뭐 10% 이상인 경우가 보통 코스닥에서는 공시 의무 사항에 해당하고, 이 거래소에서는 또 이제 5%, 대기업 계열에서는 5% 이상은 이제 의무 공시로 뭐 되고, 이게 조금 차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전체 이제 기업 그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포지셔닝이 크냐, 이걸 이제 봐야 되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비엠이 이 공급 계약 공시가 아닌 이 수시 공시를 통해서 이제 공시를 제출했는데, 여기도 이제 지켜서 나가는 게 이제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냐가 나오는 거고, 이게 계약 기간이 지금 현재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공시, 그러니까 공정 공시 형태로 지금 공시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보면은 계약 기간 시작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서 단일 판매 계약 공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2024년도 1월 1일 날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되면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2024년도 1월 1일 날 갑자기 주식하는데 에코프로비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이거 호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거는 시장에 녹아 있다. 왜냐하면 2024년 1월 1일에는 그 이전에 수시 공시 형태로 이미 공시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연간 매출액 대비 규모가 필요한데, 제가 아는 한 장비 회사, 그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매출이 한 600억대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 회사가 매출액이 이제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한 매출액 한 300억대인데, 매출액이 300억대에서 뭐 연간 매출액 대비 한 10% 이상, 뭐 한 100억 정도의 매출 그 수주 공시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죠. 왜냐? 과거에 600억대 했던 회사가 지금 이제 100억대의 수주 공시를 한다는 거는, 곰곰이 따져보면 이 회사가 뭐 잘 돼봐야 매출액이 한 300억, 400억이고 과거 600억 이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과거 어떤 트렌드, 이 회사 기업의 연간 매출 트렌드랑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임팩트가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이제 매출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스토리랑 그리고 연간 매출액 대비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보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지금 현재는 전체 이제 리스트를 좀 뽑으려고 한 건데, 여기서 이제 회사명을 기재를 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이 기간을 뭐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이제 했었던 것과 또 비교를 해서 이거 뭐야, 뭐 매번 나오는 거네, 뭐 크게 뭐 새로운 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공급 계약 공시를 종목명을 이제 기재를 하고 기간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골라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게 뭐 새로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니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급 계약이 매출로 연결되는 기간과 기업의 연간 매출을 같이 비교해야 된다. 이게 뭐 듣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여기 공시 하나 열어봅시다. 열어보시게 되면 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계약 금액이 있고, 이 금액이 매출로 이제 이어질 텐데,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뭐 3년간 이게 매출이 이어지는 거니까 요 계약 금액이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씩 연간 매출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와, 이 회사가,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매출이 한 1000억 나오는데
공급 계약 공시가 500억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와 이거 500억이나 터졌네. 연간 매출이 1000억인데 500억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500억에 대한 매출을 5년 동안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1000억 매출에 한 100억 정도씩 애드업이 되는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와 1000억에 500억이 붙었으니까 이 기업이 뭐 업사이드가 갑자기 50% 이상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인식이 되고 그 인식 기간이 어떻게 돼서 연간 매출에 영향을 주는 폭이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되죠. 여기도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5년 동안 인식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죠. 이런 경우는 좋죠. 이런 경우는 딱 3개월 만에 매출 딱 바로 반영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스볼트한테 뭐 나가고 있는데 계약 내용이 뭐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주요 최근 매출액이 이제 없다 보니까 최근 매출액이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뭐 숨겨놓은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게 공시 의무 사항이라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과 이제 NDA가 되어 있으면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확정 계약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 장비 회사들도 있네요. 장비 회사들도 요거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주가 나간다. 수주된 게 이제 매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기업의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을 연간 매출과 그리고 매출이 인식되는 기간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미리 올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가 줄줄 빠져요. 왜냐면은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니까 이미 이게 어느 정도 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정도로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게 연간 매출에 의미가 있는 정도의 수주인지 기존에 없던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무조건 이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공시 규정상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시 규정상 우리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하고 나서 이게 종료가 될 때까지 그 거래소에다가 이게 최대로 이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거래소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한테 이제 수주 이후에 뭐 오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이제 그 회사에서 요청을 하는데 거래소에서 요청을 하죠. 그럼 거래소에다가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게 공시 완료가 됐을 때 기공시했었던 금액만큼 이게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초 예를 들어 100억 정도 수주를 한다고 했는데 뭐 50억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이 50% 이상을 공시 변경을 하게 되는 거라서 바로 이제 불성실 공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불성실 공시가 1년에 15점 누적되면은 바로 이제 거래 정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또 대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 규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계약을 50% 이상 정정이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공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이 공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는지 여부를 거래소에서 끝까지 다 추적을 해서 증빙 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성을 있게 바라보셔도 된다.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는 갑자기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이제 철회가 되기도 하죠. 뭐 예전에 뭐 사기처럼 이렇게 당했다라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부 극히 이제 드문 사례이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급 계약 공시는 끝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거래소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공시가 시장에서 이제 임팩트가 있는 공시일 수가 있고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계약 기간 그리고 주가 선반영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연간 매출과 과거 공급 계약 공시랑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연간 매출 그리고 과거 공급 계약 공시 그리고 그 매출로 연결되는 기간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임팩트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